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은 아랫집에서 천정이 누수된다고 연락 왔어요 라는 주제로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집에 방문을 확인해 본 결과 그 관리소 직원이 싱크대 하단에 물이 샌 것 같으니까 거기에 연락해 봐라 라고 얘기를 남겨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배관 공사하시는 분 연락처를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서울에서 유이하액 미술관에서 그림을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 관리사무소 의견을 무시하고 보일러를 확인해 보니 그곳에 물이 새고 있었어요. 즉 관리사무소 얘기하는 싱크대 하단에는 너무 깨끗했고 물이 샌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다가구를 갖고 있으면서 누수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디를 수리해야 될지 보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세탁기 뒤쪽에 숨겨져 있는 보일러 배관의 아래쪽 하단을 보니까 그쪽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그런데 늦은 밤 누수 확인을 하고 나서 다음 날이 될 때까지 혼자서 쇼를 했습니다. 즉 물이 샌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랫집에 가면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아랫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닐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물이 바로 옆에 하수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테이프를 붙여서 쇼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보일러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그 물이 누수된 걸 확인을 했고 수리비는 4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보일러가 워낙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4만 원만 들면 되는데 수십만 원을 들여서 보일러를 교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일러를 수리한다고 한들 노후 보일러라 또 고장이 날 확률이 있어서 바로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돈 몇 푼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래된 보일러를 바로 이렇게 철거를 하고 그날 오후에 다시 새 보일러를 깔끔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도 보일러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선택하는데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저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즉 보일러 교체 비용은 90만 원이고 정부 지원금은 20만 원. 그래서 실제 비용은 70만 원이 들어가게 된 거죠. 즉 먼저 제가 90만 원을 지불하고 한 달 후에 정부에서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달 후쯤에 대전시 미세먼지라는 이름으로 돈이 2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일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정부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집은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아랫집을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랫집의 천장에는 이와 같이 주방 천장에 1m 정도 곰팡이가 끼어 있었어요. 어디 부분이냐 그러면 주방 등 있는 그 부분, 이 등 있는 그 부분에서 곰팡이가 끼어 있었고, 도배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 잘 확인이 안 되지만 뜯어보니까 이와 같이 까맣게 이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곰팡이는 주방 천정 일부분 끼었는데 도배는 거실 천정 전체를 다 해달라고 아랫집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아무 말 않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능일에 이사를 하신다고 해서 도배업체 견적을 받고 작업을 시작하려는 차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천정 하판도 곰팡이 끼었다고 그것도 교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보니까 여기 위에 여기 하판 안에 여기 이렇게 곰팡이가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방에 합판도 바꿔달라 이거죠. 그런데 날짜는 내일 모레인데다가 지금 도배는 하기로 다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합판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저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했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도 많이 했고 서로 상담하면서 내 생각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고 그러면 새 차 뽑고 사고 나서 범퍼가 깨졌을 때 범퍼만 교체해주지 차체 전부를 교체해주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전체 합판 교체를 하고 거실 천정 전체 도배를 해달라는 것은 과잉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내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던 밑에 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천정에 도배를 한 원인을 제공을 했으니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의 각자의 의견이
좀 달라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다투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까 그 새 차를 뽑았다고 해서 범표를 전체 다 범퍼가 깨졌을 때 다 교체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거실 천정 전체를 부직포되고 실크 도배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원래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피해를 준 거실 천정만 하게 되면 한 20만 원이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거실 전체를 해서 근 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큰 결정을 한 건데 아랫집에서는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되니까 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다 생각을 했던 거고, 만약에 제가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랫집에서 합판도 다시 바꿔달라고 하면은 주방 거실의 천정을 제가 다시 합판을 바꿔주고 그리고 도배도 그 천정 부분만 해주려고 생각했죠. 그래도 40만 원, 6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비용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선택은 아랫집에서 하게끔 결정을 했고요. 아랫집에서 결정한 대로 저는 해주기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오후 12시부터 도배를 시작해서 저녁 7시경에 도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천정만 하는데도 뜯고 부직포 전부 다 뜯고 다시 붙이고 도배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 청구를 했죠. 우리가 보험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랫집에 피해를 준 사례에 대해서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바로 오늘 57만 1,000원이 저한테 돈이 입금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랫집에 이와 같이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랄지 또 본의 아니게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아랫집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좋게 의논 잘 해서 깔끔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리사였습니다.